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혹시 그 용감님께서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것, 흔히들 정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예, 오직 공산당만 중국 공산당만 공산당은 있는 줄 알고 제가 예, 어떻게 그까지 그러니까 됐으려고. 중국도 지금 뭐 자기들 말을 하는 바로는 다당제 국가예요. 중국 공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집권 여당은 공산당인데 중국에 이제 야당 역할을 하는 민주당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중국 민주동맹, 중국 민주건국회, 중국 민주촉진회, 중국 농공민주당, 중국 치공당, 구삼학사, 타이완 민주자치동맹 이렇게 민주당파라는 여러 개 정당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산당이 합쳐진 어떤 조직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는 건데 이 정협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중국에서는 야당 역할을 해요. 야당.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랑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대가 여당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정협이 야당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독특한 정치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여당 대표가 오면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대표가 접견을 하고 외국에서 야당 대표가 오면은 이 정협 주석이 접견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 자체는 적은데 서열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 상무위원회 위원 7명 중에 한 4위나 5위 정도 되는 인물. 그러니까 정협 주석이면은 중국 내 공산당이랑 중국 내 한 서열 3위나 4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4위에서 5위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그 모택동 시절에 중국 건국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중국 처음 역사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중국이 건국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됐는데 모택동이랑 중국 공산당은 그 건국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보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모택동은 그 건국혁명을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보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혁명이라 그거예요. 그게 왜 그냐면은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이라 그러면은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이제 프롤레타리아 이런 어떤 노동자들이 타도를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혁명 과정은 그 전에 중국 봉건 왕조가 무너지긴 했지만은 바로 군벌 시절 군벌로 가고 그 다음에 외국 그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식민 전쟁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어서 그 과정에서 중국의 소지주들, 그 다음에 중국의 민족 자본가들, 그 다음에 노동자는 약간 소수였고 대부분 농민들 했잖아요. 네.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모택동은 건국 당시에 부르주아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손문이나 아니면 송경령, 송자문, 송경령, 송庆령 아시죠? 네. 엄청난 부호였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민족 자본가의 도움도 받고 소부르주아, 소지주들의 도움도 받고 농민들의 도움도 받고 노동자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계층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낸 혁명이기 때문에 이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에 가깝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가까운데 완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아니었고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프롤레타리아 인민 노동자 독재 시대로 가기에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서 민주주의 혁명 세력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민주주의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민주주의 혁명 단체들하고 같이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민주주의 혁명을 먼저 중국에서 완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도 참여를 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정당도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치협상회의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정치협상회의는 결국은 의전용에 불과하네요. 자기 의사결정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고 의전용. 예. 의전용이 그렇죠. 의전용이긴 한데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의 건국혁명은 모주석의 규정도 그렇고 공산당의 규정도 그렇고 신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리고 그 신민주주의 혁명이 건국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건국하고 나서 이제 그 대약진 운동도 일종의 약간 좀 신민주주의 혁명에 가까워요. 예. 대약진 운동도. 그래서 그 민주주의 혁명이 안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상적인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제 그런 어떤 사상적인 흐름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의 과정에서 이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협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게 그거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국 친구들 가면은 네. 자기들은 공산주의 안 했답니다. 예?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제일주의, 뭐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이걸 했지. 저는 그것도 공산주의도 자기들 포함한다고 자기들은 공산주의 안 하고 아직도 자기가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은 뭐 중국은 일당 독재고 시진핑 한 사람을 위한 독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이렇게 됐지만 결국 일당 독재, 1인 독재 갈 수밖에 이렇게 공산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체제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뭐 규약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중국은 중공이다, 공산당이다, 공산주의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용왕님께서는 일단 그 1인 독재, 일당 독재 그런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소련도 마찬가지였는데 거대 관료 통치 국가에 가까워요. 거대 관료 통치 국가. 그 공산당이라는 게 정치 조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관리 조직이에요. 관리 조직. 관리 조직.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거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됐다, 저 사람이 됐다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공무원은 그대로잖아요. 관료들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거냐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힘당 싹 다 빼버리고 그렇죠. 공무원들이 선거 없이 관료들이 선거가 없이 이 공무원들이 나라를 관리하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제 내부 승진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딱딱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한 공무원 한 몇십몇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면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시스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거가 없이 한 9천 몇백만 명 되는 이런 거대 관료 조직이 관리를 해 나가는 국가다. 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인 통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관료 조직에 의한 일당
통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1인 통치가 된다. 그러면은 누군가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 그 9천만 명에 달하는 그 관료 조직을 장악을 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지금 한국은 그래도 관료 조직들이 움직여갖고 이 관료 조직에 의해서 정치는 움직이는 이 정치 세력들 관료 조직 아직도 지배를 못하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뭐 요새 뭐 윤석열 사건이라든가 이것이 난 것이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 실력이 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하고 비슷하네. 그런 맥락이네. 정치를 지망한 사람들이 실력이 월등히 능가해야지, 능력들이 능가해야지만 이런 세대를 타파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네.